자, 이제 read and think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이번 단원에서 배웠던 문법적인 거 이제 조금 머릿속에서 빼고 논리적인 연습으로 들어갈 거고, 문제 다 똑바로 풀었지? 그리고 채점 안 하는 애들 가끔 있더라. 채점들 똑바로 하시고요. 맞췄다 틀렸다 들어갈게요. 이 문제는 너희한테 뭘 요구한 거냐면, 원래 문제가 뭐냐면 글의 흐름과 무관한 문장을 고르세요라는 원래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걸 전체의 주제문이거든요. 요게. 근데 1번하고 2번 둘 중에 하나는 이걸 뒷받침하는 예시고, 둘 중에 하나는 반대되는 예시입니다. 그래서 네가 주제를 똑바로 이해를 하고 거기에 걸맞는 예시를 고를 수 있니? 됐지? 그리고 흐름과 무관한 문장을 배제할 수 있니? 이걸 물어보는 건데, 단어 하나 조심하자. 플래닛은 우리가 행성이란 뜻으로 알고 있지, 천체 관련된 지문이 아닌데 플래닛이라고 나오면 빨리 지구라고 번역하세요. 써놔. 다시 한번. 천체 관련된 지문이 아닌데 플래닛이 나오면 지구라고 번역하십시오. 시작합니다. 그럼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먼저 태어났네. Around the planet, 전 세계적으로. 됐죠? Around the planet이니까. The streams,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어렵지.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왔는데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야. 그러니까 큰 거 딱 찍어주면 이게 주어구나 금방 알 텐데, 이런 게 좀 어렵습니다.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전 세계적으로 stream, 흐름인데요. 세계의 문화의 흐름이까지가 주어. 동사 merge together, 함께 합병하고. 자, 몰랐으면 뭐야? merge 그러면 이렇게 합쳐지다 이런 뜻입니다. 됐지? 혹시 여러분들 기업 인수합병하는 거 M&A라고 혹시 들어봤나요? 그래서 M&A 할 때 M이 merge and acquisition의 줄임말인데 네가 잘 모를 것 같아. 그러니까 빨리 넘어갈게. 그래, 모르는 소리 했어. 그래, 넘어가자. 다시 한번. 세계 문화의 흐름이 합쳐지고 있다. 이게 포인트야. To form, 뭔가 그래서 형성을 한대요. 새로운 흐름, 어떤 인터랙션, 상호작용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기 위해 문화가 합쳐지고 있다. 그럼 포인트는 문화가 합쳐지고 있다라는 게 포인트야. 되니? 그럼 이제 보자. 뒷받침 갑니다. 갑자기 한국 얘기가 나와요. 전통적인 한국의 가정에서. 그럼 이건 뭐야? 예시라고요. 봐. In the corner, 구석에. 전통적인 한국의 가정의 구석에. 자, 여기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튀어나왔는데 뒤에 동사 먼저 나온 거 보여? 도치된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대다수의 경우는 여기 비동사가 오는데, 대다수의 경우는 비동사가 오는데 여기 sit이라는 단어가 나왔지. 그럼 얘도 그냥 있다 이렇게 번역해도 돼. 정확히는 어디에 놓여 있답니다. sit이니까. 됐지? 그래서 놓여 있습니다. 텔레비전 세트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tuned는 뒤에서 수식하는 거고, 동사가 아니라 된이라는 뜻이고, 튠이라는 단어는 왜 기타도 튜닝 한다고 하죠. 그 다음에 채널 고정 이런 뜻도 되고요. 그래서 튠하게 되면 어디에 채널을 맞춰진 이런 뜻입니다. 됐지? 그래서 채널이 맞춰진 채로 to a baseball game, 야구 경기에. 어떤 야구 경기야? A visiting American team, 이 방문하는 미국 팀, 어쨌든 미국 팀이 지고 있는 그런 야구 경기에 맞춰져 있대. 잘 봐봐. 어디서 TV를 보고 있다고요? 한국의 전통적인 집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어느 나라 경기를 보고 있다고요? 미국 팀 경기를 보고 있대요. 그럼 네가 생각해봐. 이게 문화가 서로 합쳐지는 거야? 문화가 서로 나눠지고 있는 거야? 합쳐지고 있는 거잖아. 그렇잖아. 아니, 한국 가정에서 미국 경기를 왜 보냐고요. 이해되니? 그래서 이게 뒷받침하는 거죠. 근데 2번 보면 좀 어려워. 이 문제 많이 틀렸더라고. 그러니까 틀렸어. 난 평소에 이러지 말고. 선배들 많이 틀렸던 문제입니다. In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자, 전 세계적으로 많은 그런 국가들에서.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주어가 나열됐어요. 이런 게 또 까다롭네. 컴마가 너무 많이 나와서 힘들었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가 4개가 나온 거야. 좁은 마음, 종교적인 impatience. 자, patience는 뭐니? 참을성, 인내란 뜻이.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뭔가 참지 못하는 거. 그리고 greed, 탐욕. 그리고 fear, 두려움이까지가 주어. 그리고 잡기가 어려워. have turned into crisis, 어떤 위기로 변했대요. 어떤 위기냐? have taken the lives of millions, 수백 명의 목숨을 taken, 앗아가 버리는 그러한 위기로 변했대요. 그럼 이건 문화가 합쳐지고 있는 거야? 다 지금 세계가 박살나고 있는 거야? 박살나고 있는 거죠. 현장 확인 기준으로 지금 며칠 전에 또 벨기에에서 테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기만 옳다라고 생각하게 됐을 때. 되니?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말인데, 제일 무서운 건 어떤 사람들이 제일 무섭냐면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 확신을 갖게 됐을 때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요. 잘 모르는 사람이 확신을 갖게 됐을 때 엄청난 재앙이 일어납니다. 자기만 옳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누이 말을 해주는 게, 항상 다름을 인정을 하시고요. 나하고 틀린 게 아니라 나와 다른 거구나. 그래서
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보수냐 아니면 뭐 진보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 해준 얘기는 이런 겁니다. 보수건 진보건 뭐가 옳고 뭐가 그런 건 아니에요. 서로 다른 거지. 그러니까 어떤 팩트가 벌어졌을 때, 어떤 특정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예컨대 보수 쪽 대표적인 언론은 조선일보라든지, 그지? 중앙일보나 동아일보가 대표적인데, 이쪽 언론사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진보라고 하게 되면 경향신문이나 뭐 이런 쪽이 대표적인 진보사인데, 경향신문에서는 똑같은 팩트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걸 보고 네가 판단을 내려야지. 어느 한쪽의 의견만 보고 이게 무조건 옳아라고 하게 되면 무지로 인해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게 된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주제하고 정반대되는 거지. 됐죠?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고요. 근거는. 자, 이번에는 순서 한번 짜맞춰 보는데요. 내 새끼들 연결고리 잘 잡을 수 있나 연습 한번 해보자. 시작합니다. Evidence, 증거가 point to the cultivation of lemons. 레몬의 경작, 단어 외워, cultivation, 경작을 나타냅니다. 팔레스타인에서, 굉장히 초창기에, 선생님이 에제즈 원급 비교에서는 앞에 에제는 아무런 뜻도 없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아주 이른 초창기에, 얼마만큼 초창기냐? 기원 후 1세기경 정도. 그러니까, 기원 후 1세기경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거기가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그쪽 지역에서 레몬에 대한 경작이 있었다. 그리고, by second century 2세기경, 리비아가 was exporting a limited number of lemons. 제한된 수의 레몬을 exporting,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to Rome, 로마에. 그럼 여기까지 딱 보는 순간 1세기, 2세기, 시간의 흐름에 대한 글. 즉 이건 아마도 시간을 전개 방식,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을 바탕으로 글이 이루어지는 글이겠구나 정도 알 수 있고 주제는 아마 레몬의 역사, 유래, 기원 뭐 이 정도겠죠. 됐지? 자, 그럼 A, B, C를 가는데 내 새끼들 세계사적 지식 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봅니다. 1700년경이면 18세기야. 주어진 발음 잘해야 되겠다. 18th century. 자, 주어진 문장에서는 1세기와 2세기 얘기를 했고 여기서는 18세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좀 봐봐. 1700년경. 그러니까 시작은 A가 아닐 거 아니야. People of all social classes. 모든 지위의 사람들이 embraced the lemon. 레몬을 받아들였다. 자, 이제 앞내어 유추해봐. 1700년경이 돼서야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레몬을 받아들였다 라고 하려면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모든 계층이 아니라 일부 계층의 사람들만 레몬을 받아들였다고. 얘들아, 일반적으로 문화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니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니? 당연히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게 전 세계 고고학적인 피할 수 없는 증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특권층, 일부 계층에서 레몬을 받아들였을 거고 그게 아래로 쭉 내려오는 과정이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A는 절대 시작이 아니야. 어느 계층이 받아들였다는 게 안 나왔으니까요. B번 갑니다. 17세기경 형광펜 쳐놓고요. B번 갑니다. The fruit, 그 과일은 아마도 레몬이겠죠. Did not find the mass appeal, however. 그러나 형광펜. 그러나 대량적인 인기를 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A와 B 중에서는 뭐가 먼저야? B가 먼저겠죠. A에서는 모든 계층이 받아들였다는 거고. 이해됐지? 그럼 봐봐. 그러나 하면서 자 생각해봐. 모든 그런 전국적인 전체적인 인기를 끌지는 못했다라고 했으니까 이 앞에서는 뭔가 긍정적인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 뒤에서는 전체적으로 인기를 끌지 못했다. 그러니까 시작하기 B가 나쁘진 않다고요. 주어진 문장 끄트머리가 뭐라고 끝났니? 뭐라고 끝나서? 제한된 숫자를 리비아가 수출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체적인 인기를 끌지 못했다. 이렇게 연결하는 게 나쁘진 않아. 됐지? 자, 마저 읽어보고요. C번 갑니다. 오늘 C번 한 이유는 얘 때문인데 문제 풀고 나서 여기 형광펜 not until 이 부분 좀 이따 설명 좀 해드릴게요. middle age, 중세 시대가 지나고 나서야. 물어볼게. 중세는 몇 세기경이니? 중세. 자, 애들이 보통 이렇게 생각해. 너 대답해봐 먼저. 중세. 딱 얘기해봐. 몇 세기경인 거니? 대답해봐. 중세 몇 세기경인 거니? 머릿속 생각해. 입 밖으로 대답했니? 우리가 보통 중세 그러면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21세기니까 가운데 딱 나눠가지고 10세기 이렇게 보통 많이 얘기를 합니다. 틀렸어요. 중세라는 건 지극히 서양적 관점으로 나눈 건데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시점인 4세기경부터 서로마 제국의 친구인 동로마 제국이 멸망한 13세기경까지를 보통 중세로 봅니다. 거의 1000년 정도예요. 알겠지? 그래서 봉건제도의 시작을 중세의 시작으로 보통 봅니다. 알겠지? 서로마 제국이, 그러니까 약간 지루한 얘기인 건 아는데 이 정도는 알아도 서로마 제국이 멸망을 하면서
봉건 제도가 뭐야? 왕이 밑에 이제 신하들에게 땅 주고 너네가 알아서 거기 잘 지키고 너네가 알아서 거기서 농사 짓고 우리한테는 세금만 내. 이런 게 봉건 제도거든. 왜 그랬냐면 여기까지는 알아도 원래 4세기 전까지는 로마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인 로마 제국이 있었잖아. 근데 로마 제국이 점점 이제 나라가 이렇게 몰락을 해 나가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강력한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가 몰락을 하게 되면 어느 역사에서나 전국 시대가 일래요. 저기서 나도 짱, 너도 짱, 나도 짱 이러면서 막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걔네들의 한 방에 확 하고 이 중앙 집권 국가를 다시 재수립한 게 아니라 걔네들마다 권력을 다 인정을 해준 거라고요. 중앙에서. 대신 계속 싸우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각 지방의 자치를 인정하는 봉건 제도가 생겼다. 이건 알아두시고 다시 봉건 제도가 시작되는 4세기경이 중세의 시작, 그리고 동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오스만 투르크 형님들한테 끝났거든. 거기가 13세기경의 중세의 몰락으로 봅니다. 그럼 다시 중세 말이라고 했으니까 이쯤은 아마도 12, 3세기경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런 거 배경 지식은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A가 먼저야? C가 먼저야? C가 먼저일 수밖에 없잖아. 아까 A는 1700년대 얘기를 했으니까. 이해됩니까? 그래서 중세가 지나고 나서야 did 레몬이 그것의 길을 찾았대. 유럽의 레시피 속에서 길을 찾았대요. 이해됩니까? 그럼 보여주면 순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작은 B. 됐지? 그러나 그렇게 큰 인기를 끌지 못했다. 그러다가 C로 오셔서 중세가 지나고 나서야 길을 찾게 되었고, 그 다음 A로 와서 그리고 1700년대에 지나서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였다. 이렇게 연결이 됐네요. 문제는 풀었지? 자, 그럼 이제 다시 앞화면 좀 넘겨주세요. 앞화면요. 네, 여기요. C번 좀 다시 살펴보고요. 여기 좀 보겠습니다. 이제 문법적인 얘기 좀 한번 해볼게요. until 정리를 우리 교재에서 지금 2번째 하고 있습니다. until 뜻이 뭔지도 기억납니까? 뭐 하기? 전까지, 직전까지 이렇게 하라고 했던 거 기억나니? until은 다시 한번 갑니다. until은 뭐 하기? 까지라고 번역하면 우리말은 무언가를 포함해버립니다. 18일까지 그러면 우리말은 18일을 포함하죠. 근데 영어에서까지 until은 뭔가 그걸 포함 안 하는 까지라는 어감이 강합니다. 그래서 뭐 하기 전까지나 직전까지라고 번역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이걸 활용해서 이걸 이제 직전까지 뭐 하기 직전까지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다 보면 이걸 활용한 두 가지 수거가 나온다고 얘기했었죠. 바로 첫 번째가 until recently입니다. 앞에서는 이거 가지고 하나 정리했었지. until recently는 봐봐. recently가 최근이죠. 그럼 이걸 최근까지라고 번역하지 말고 최근 전까지라고 번역을 하면 얼마 전까지라는 뜻이 돼서 얘는 이어져 나오는 정보가 old information일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최근에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최근 전까지.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이렇게 번역하세요. 그럼 이건 대놓고 old information이고 뒤에 이어지는 문장에서 아마도 새로운 정보가 나오겠지. 이건 하나 했던 얘기.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이걸 수많은 선생님들이 수거라고 가르칩니다. not until. not until 구문 뭐 이렇게 해서 가르치기도 해요. 근데 배운 대로 번역해. until이 뭐 하기 전까지잖아. 그럼 여기다 not 붙이면 반대말 되겠지. 전까지의 반대말은 뭐야? 뭐 하기 전에 반대말이 뭐야? 후에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not until A 하게 되면 이건 A 한 후에야 이렇게 번역하시라고요. 다시 뭐 하다? A 한 후에야. 그러니까 이해되니? 그럼 이게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면 우리가 배웠던 부정어구가 되니까 A 한 후에야 하고 나서 뒤에 문장이 이제 B라는 문장이 이어질 텐데 이 B 파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의문문 어순으로 의문문 어순으로 또 뭐 되는 거야? 도치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한 후에야 비로소 B하다. 이걸 수거라고 외우지 않아도 된다고. 되니? 한 번 더. until이 뭐하기 직전까지의 뜻이니까 until recently는 최근 직전까지, 즉 얼마 전까지라고 번역해서 old information이구나, 옛날 얘기하는구나, 아마도 뒤에는 new information 나오겠구나 예측하시고요. not until 구문은요 until의 반대말로 번역하면 되니까 이게 직전이니까 not until은 A 한 후에야 비로소 뭐하다? 비하다고. 문법적으로 조심할 건 이게 부정어구다 보니 B 부분이 의문문어순으로 도치된다는 거. 됐죠? 다시 돌아간다. 그럼 여기 봐봐. 이제 번역 똑바로 되니? Not until the late Middle Ages. 중세 말 후에야.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이요. Did Raymond find 의문문어 순으로 주어 동사로 바뀌었고 시제가 과거니까 did가 튀어나온 거네요. 됐죠? 문법적인까지 끝냈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 넘어가자. 248번 빈칸 추론. 여기 그래서 하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앞문장을 먼저 좀 살펴볼게요.
우리가 familiar with death, 죽음에 익숙해졌을 때, 말부터 좀 무섭네. 우리가 죽음에 익숙해졌을 때, 우리는 accept each week, 매주를 받아들이고 매일을 받아들여 as a gift, 뭘로? 선물로써요. 말 읽고 나서 얘기하겠습니다. Only if, 만약 우리가 뭐 하고 나서야만이 튀어나온 거고, 뒤에 의문문어순으로 또 도치됐습니다. 우리가 삶을 bit by bit, 매 순간순간 조각조각으로 받아들이고 나서야만, 그것은, 그럼 여기서 그것은 우리의 삶이고, 아까도 얘기했잖아. 우리의 삶이 뭐가 된다? 형광펜, 선물이 된다라고 얘기했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매 순간순간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나서야만 우리의 삶은 뭐가 된다? 선물이 된다. 그럼 선물이 된다 같은 말 어디 있어? 선물이 된다. 이번에 있는 precious, 귀중해준다, 소중해진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 수업을 듣고 있는 네가 이제 뭐 당연히 수능 때문에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을 텐데, 뭐 느끼길 바래요. 이걸 삶과 죽음에 대해서 확실한 건 딱 세 가지죠. 삶과 죽음에 대해서 확실한 건 무조건 세 가지입니다. 딱 세 가지. 첫 번째, 너나 나나 반드시 죽어요. 자꾸 죽는다는 얘기 안 해. 그럼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린 반드시 죽습니다. 두 번째, 또 확실한 사실,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지극히 낮은 확률이지만 우린 내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나도 강의 촬영인데 갑자기 막 건물이 무너져 내릴 수도 있는 거야. 막말 쩔죠? 그래서 세 번째, 어떻게 살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고요. 선생님 강의를 할 때 나도 자꾸 이 말을 하면서, 내 제자들에게 이 말을 하면서 나도 스스로 자꾸 가다듬는데, 선생님 강의를 할 때 이런 마음으로 강의를 해요. 난 이거 아니면 안 돼라는 마음으로 강의를 합니다. 그래 보이죠? 그지? 설마 뭐 대충 강의하거나 그러진 않겠지. 정말 이거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강의를 해요. 내 모든 삶의 중심에 이 강의, 수업하는 게 이게 사실 많은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의 촬영하는 거 이외에도 이런 자료 만들면서도 힘은 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너는 어떠니? 일단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힘이 드는 건 알겠어요. 힘이 들죠, 당연히. 근데 공부를 하는데 힘이 드는데 그게 하기 싫은 일이면 곤란하다고요. 네가 공부를 하는 이유를 스스로 찾으셔야 됩니다. 알겠니? 선생님 조카가 지금 현장 강의 기준으로 여러분하고 동갑이에요. 그 녀석이 10년 정도 합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우쭈쭈쭈쭈 했던 자식이라 거의 그냥 이렇게 참 되게 살가운 사이예요. 근데 공부를 이 새끼가 별로 해본 적도 없으면서 고3 딱 되니까 갑자기 삼촌 나 공부 어떡하지? 내가 뭐라 그런 줄 아니? 하지 마. 너 하지 마. 공부하지 마. 하기 싫으면 하지 마. 그리고 일단 의무는 다하게 졸업하자마자 군대 가. 군대에서 생각 많이 하시고요. 생각 많이 하고 군대 갔다 오고 나서 공부할 마음, 즉 왜 공부를 해서 뭘 하고 싶은지 마음이 들면 그때는 삼촌한테 와. 삼촌이 재수시켜줄게. 이 강의를 재미나 보고 있을 수도 있어, 그지? 여러분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하는 거, 그러니까 힘은 들다고요. 안 힘들다는 게 아니고 공부하는 거 되게 힘들어. 특히 성적 낮은 친구들은 이 정도 문장 번역 안 되고 아랍어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근데 네가 공부를 하는 이유를 스스로 찾아야 행복해진다고요. 어떻게 살지는 네가 결정할 수 있다니까. 죽지 않을 수도 없고 언제 죽을지 알 수도 없어. 근데 어떻게 살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고요. 넌 어떻게 선택할래? 그냥 하기 싫어 이렇게 살 거니?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에너지를 쏟으세요. 그래야 삶이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죽음에 익숙해졌을 때 우리는 언젠가 분명히 죽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은 종교적인 문제 얘기 안 할게요. 종교마다 다 다르니까. 어쨌든 분명히 현실에서 삶은 우린 분명히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순간을 선물로서 받아들이세요. 살아있다는 건 얼마나 행복한 일이니? 그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 순간순간을 삶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만, 즉 bit by bit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만 우리의 그 삶은 뭐가 된다? 굉장히 소중해진다. 산다는 거, 그래서 즐겁다는 거예요. 알겠지? 넘어가자. 249번. 잔슬기는 좀 많네요. 여기도 보면 the true value of it, 그것의 진정한 가치는 그것이 또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럼 한 문장 보자. When you apply for an internship. 자, 단어 조심하자. 이건 바로 간단하게 써줄게. 이쪽에다 쓸까? 그래도 간단하게가 아니라 똑바로 정리해야지. 그래. 정리할 거 많다 오늘. 자, 시험 볼 것도 많고요. 하고 나서 똑바로 외워라.
apply란 단어는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뜻으로 쓰입니다. 니네가 알고 있는 뜻 얘기해봐. 혹시 적용하다, 지원하다 이 정도 뜻 둘 중에 하나는 아니? 그 정도만 뭐 나름은 열심히 공부한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apply to 하게 되면 어디에 적용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apply to 뜻이 뭐라고? 어디에 적용하다. 됐지? 근데 apply for 하게 되면 어떤 회사나 직원, 어떤 일 따위에 지원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다시 한번 apply for는 뭐 어디에 지원하다. 그리고 마지막 apply on 하게 되면 어디에 딱 달라붙여가지고 바르다라는 뜻이 있어. 요 세 번째 뜻 많이 놓치더라. apply on 하게 되면 뭐라고? 어디에 무엇을 바르다. 무엇을 on 어디에 딱 붙여가지고. 알겠지? 한 번 더. apply to는 적용하다. apply for는 지원하다. apply on 하게 되면 something on 하게 되면 무엇을 어디에 바르다. 그래서 침 바르는 거, 연고 바르는 거, 뭐 왁스 바르는 거, 버터 바르는 거 전부 다 apply예요. 알겠지? 자, 화장품 바르는 것도 apply 이렇게. 됐죠? 자, 갑니다. 여기는 apply for. 여러분이 인턴십에 지원할 때 don't expect 기대하지 마. to be paid much 많은 돈 받을 거 기대하지 마. 그렇죠. 그것의 진정한 가치는 그럼 방금 앞에서 하나는 확실히 얘기했어. 돈은 아니야. 그다음에 lie in 어디에 있다 눕다가 아니잖아. 어디에 거짓말하다 아니잖아. 그지? 눕다 놓여 있다 뭐뭐 인체로 있다 놓여 있다. 그것의 진정한 가치는 그러니까 1번은 아니라고요. 재정적인 이점. 돈 벌으려고 인턴십 하지 마시고. 두 번째, 지적인 있던 interest, 관심이나 흥미. 좋아. practical experience, 실질적인 경험. 둘 중에 하나겠죠. 뒤에 간다. 부정어구 튀어나오면서 도치됐네요. Not only does an internship teach you, 인턴십이 너를 가르칠 뿐 아니라 how a business runs. 이때 run은 달리다가 아니지 비즈니스가 달리진 않지 운영하다. 어떻게 사업이 운영되는지를 가르쳐줄 뿐 아니라 또한 형광펜 그것은 여러분을 돕습니다. decide 결정하도록요. 뭘 결정하냐? whether you want to pursue a career 네가 그 분야를 추구할지를 더니 그걸 원하는지를 결정하게 해줄 거래요. In a particular industry 특정 산업에서. 그러니까 인턴십을 하게 되는 가장 큰 목적은 이걸 통해 내가 이런 저런 것들을 경험을 해서 내가 이 분야의 일을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게 해준다.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려주고. 이해됐지? 그럼 선택지 가보면 네, 지적인 관심은 아니죠. 그지? 뭐야? 실질적인 경험을 하게 해준다. 그래서 대기업으로 인턴십 가는 건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비추합니다. 비추. 그러니까 뭐냐면 대기업으로 인턴십을 가면 그러니까 이걸 목적으로 가는 거 아니야. 실질적인 경험. 생각해봐. 대기업에서 너한테 실질적인 업무를 줄까 안 줄까? 안 주겠죠. 그럼 가서 뭐 하고 오냐면 비비하고 와. 비비가 뭔 줄 아니? 배달 앤 복사 하고 와요. 너 배달의 전문군 되려고 삼성 인턴십 가는 게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주는데 네가 인턴십을 졸업 전에 하고 싶다면 중소기업에 가십시오. 정말 중소기업은 일손이 모자랍니다. 그럼 네가 관심 있는 분야에 가잖아? 그럼 진짜 실제 필드를 경험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아는 줄 아니? 내가 그랬거든. 제가 광고회사를 맨 처음에 인턴십으로 들어갔어요. 쉽게 말하면 낙하산. 왜냐면 광고회사 그 사장님이 우리 동아리 저보다 12학번 높은 선배님이셨거든. 네, 동아리 모임에서 이렇게 인사드렸다가 제가 광고회사 가고 싶다 그랬더니 저를 채용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1년 정도 근무를 했었는데 참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인턴십은 어디로? 그리고 대기업 간다고 해서 인턴십 간다고 해서 너 경력이 엄청난 도움 되지 않아. 요즘 개나 소나 전부 다 인턴십 하니까 LG건 삼성이건. 그러니까 차라리 중소기업으로 가셔서 거기서 실제 경험을 하세요. 알겠지? 자, 넘어갑니다. 250번 마지막 문제네요. Often 종종 the best form of communication with friend까지 갈까? 친구와 하는 최고의 의사소통의 형태는 놀랍게도 형광펜. 놀랍게도. 봐봐. 이 한 단어 때문에 여기는 이게 정해진다. 이 한 단어 때문에 이 글은 상식적인 글이 아닐 겁니다. 왜? 놀랍게도 하고 놀라야 되거든. 그러니까 상식적인 old information이 들어가야 되겠니? 굉장히 놀라운 new information이 들어가야 되겠니? 당연히 new information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선택지 지금부터 볼 건데 친구와 하는 의사소통의 형태 중에 딱 읽고 진짜? 할 만한 놀랄 만한 것으로 선택지를 좁혀보자고. 1번 silence, 침묵이다. 그렇죠. 아니 의사소통을 하는데 최고의 형태가 침묵이다. 놀랍잖아. 이해되지? 좋아. 두 번째 sincerity, 진실함이란 단어입니다. 친구랑 의사소통을 하는데 최고의 형태가 진실함인 게 놀라운 거니? 당연한 거니?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말 입만 열면 구라. 이거 말이 안 되잖아. 당연히 진실해야 되니까 이건 당연한 거니까 탈락인 거라고 놀라워야 되거든. 이해됐지? 세 번째, negotiation, 협상. 놀랍죠. 친구랑 의사소통을 하는데 말 끝마다 협상을 하는 거야. 나 그거 지우개 좀 줄래? 넌 나한테 머리 줄 건데. 이해되지? 그리고 이게 실제 문제에서 선택지가 하나 더 있었어요. courage였어, courage. 하나 넣으려고 했는데 안 넣네. courage가 뭐야? 용기잖아. 놀랍죠. 그렇잖아. 친구랑 의사소통하는데 용기가 필요한 거야. 친구가 짱인 거지. 저기 우재야. 왜? 아니야. 그러면서. 이해되지? 입만 열면 용기가 필요한 거죠. 이것도 놀라운 거지. 그럼 중요한 건 이제 빈칸 뒤라고요. 보자. 우정이다. Not only, 여기 버들써. About what we say. 벌써 답 나오네. 우리가 말하는 것에 관한 것일 뿐 아니라. 형광펜. More importantly, 더 중요하게도 what we do not 다음에 생략됐다. 우리가 하지 않는 것, 뭐 하지 않는 것? say, 말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정답은 silence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지. 진짜 친한 사람은 가까이 있을 때 그냥 별말 안 하고 있어도 뭐 어색하지 않은 게 친한 사이인 거지. 만약에 나랑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다고 생각해봐. 어색하지. 선생님하고 단둘이 엘리베이터를 탔어. 어색하지. 그렇게 가깝지 않기 때문인 거야. 되니? 근데 진짜 친한 친구 사람은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어도 별 얘기 없어도 그냥 이심전심 되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알겠지? 자, 오늘 또 설명이 좀 길었고요. 뒤에 오늘 어휘 페이지에서 정리할 거 꽤 많습니다. 단어 정리 똑바로 하고 어휘 페이지에서 보도록 할게요.